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여러 방송이나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노후 자금으로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이야기들 많이 접하시죠. 노후에 부부가 적절한 월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하고 최소 생활비는 얼마, 또 은퇴 시 확보해야 할 돈이 6억에서 12억 이렇게 필요하다는 등 큰 금액으로 겁나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드시는 생각이 이거 금융회사가 연금 상품 판매하려 하는 거 아닌가? 또는 제목을 보면서 구독 많이 하기 위해 자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궁금해서 그냥 클릭해 보게 되지요. 이것이 불안한 나의 노후 준비 때문일 수도 있고요. 50대가 나의 노후 준비는 만족한다고 한 사람이 불과 8%, 불만족한다가 59%나 되니까요. 또 저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또 저렇게 없어도 그래도 다들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도 하실 겁니다. 자, 현실로 돌아와서 평균 수명은 84, 85로 점차 길어지고 퇴직은 점점 빨라지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연한 공포 마케팅에 준비도 하기 전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은퇴 예상 나이를 정해서 그동안 금액으로 얼마를 받을지를 대충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가구의 총 자산 금액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 자산의 위치를 생각해보고 노후 준비는 이것에서부터 출발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표지 제목처럼 우리나라 가구의 50%는 총 자산이 5억이 안 된다로 시작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은퇴자 총 자산 규모는 5천만원 미만이 7%, 5천에서 1억이 8%입니다. 이 부분에 속하신다면 노후에 기초연금에 의존해야 하고 자력으로 일해서 반드시 노후 자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자칫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1억에서 3억 미만이 19%, 3억에서 5억 미만이 21%. 여기에 속하신다면 보다 더 철저한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5억에서 10억 미만이 25%, 10억에서 20억 미만이 15%. 여기 속하신다면 잘 계획해서 월 현금 흐름을 300, 400, 500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층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20억 이상이 5%. 자신만의 계획대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층이죠. 이번 표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감원이 함께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년 자료에다 19년, 20년 부동산 가격 상승분 추정하고 최근 자료 종합해서 작성했습니다. 바로 앞의 표와 대략 일치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40대, 50대, 60대 모두 가구당 총자산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총자산은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연금자산을 합한 금액이고요. 부동산은 시가를 적용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600조이니 우리나라 가구수가 대략 2300만 가구, 이를 나누면 한 가구당 평균 부채가 8천만원 나오는데요. 부채도 자산에 포함되지만 이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0분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대 상위 50%가 이 표에서 4억 9천이죠. 다른 통계 자료에 의하면 50대 평균 총자산은 6억 6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의 실제 100분율로 보면 34 내지 35% 수준에 해당되겠죠. 이 평균 총자산이 높은 것은 최상위 그룹의 총자산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상위 1%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26%를 차지하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가구당 총자산 상위 100분율 5%, 10%, 20%일 때입니다. 앞에 맨 처음 은퇴자 총자산표에서처럼 상위 20%, 자신만의 계획대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층입니다. 표에서처럼 모두 50대의 총자산이 정점으로 나타납니다. 맨 밑줄에 참고로 1%,
부자를 어떤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야말로 대한민국 부자에 속하는 총 자산 규모 1%입니다. 50대가 41억, 60대가 36억입니다. 자산 감소가 좀 있지요. 아마도 자녀 결혼 등 자산 이전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총 자산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대, 자산 불평등이 상당히 심하죠. 그리고 한 가지 의문 안 드시나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었다는데 요것밖에 안 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년 2,300만 가구, 서울의 아파트는 약 170만 가구인데 평균이니까 85만 가구라 치면 3.7%밖에 안 되죠. 여기에다 수도권과 부산 등 고가 아파트 포함한 데에도 얼추 설명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50% 내외의 중간층의 총자산에 대한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는 것에 비해 상위 10% 이내의 부자 자산가들의 부동산 비중은 54%에 불과합니다. 이 상위층 조사 결과를 봐도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겠다 응답자가 51%나 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금융자산 비중이 1%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중위계층은 부동산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이 부족하니 노후 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참고로 50대 은퇴자 평균 금융자산이 2억 원 내외이니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운영할 목돈 자체가 적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속해 있으신지요? 40대부터 60대 총 자산을 통해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또 남들과 너무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내 자산은 적은데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위치를 통해 자신에 맞는 노후 준비, 노후 생활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장수시대에 나에게 맞는 월 현금 흐름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